절망에 빠져 파산 직전의 백만장자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돈을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를 닦던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회사를 구할 방법을 알아요. 남자는 소년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 대표는 언제나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세심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민혁은 육중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고문 변호사 김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납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가죽 의자에서 한숨을 내쉬며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강 대표님, 저도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린 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부채는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민혁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조조정을 다시 시도해보거나 투자자를 찾아보면 어때? 어딘가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냥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할 만한 자산이 부족해요. 채권자들은 돈을 기다리고 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젠장! 젠장! 민혁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다 끝이라고.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고 비서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격한 반응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민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비서. 우리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가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날, 선태도를 깨닫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문 닫아줘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김준호는 표정 변화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물었습니다. 민혁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하더니 천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네, 준호. 자네가 방법이 없다고 해도 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김준호는 민혁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고는 몸 잘 챙기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민혁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자놀이를 손으로 꾹 누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돌려보았지만 모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세상이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분 후 기운을 차린 민혁은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연은 책상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지만 상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오늘 다시 들어오시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 민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급하게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지만 차 안은 엔진 소리만 들릴 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목적 없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민혁은 차를 세웠습니다. 무심코 갓길 쪽을 바라보았는데 낡은 양동이와 걸레를 든 10살 남짓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정차한 차들에게 빠르게 다가와 유리를 닦으며 운전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해 보였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당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민혁의 차로 다가와 창문을 내려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민혁은 마지못해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저씨, 유리 닦아드릴까요? 민혁은 말없이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현금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만 잔돈 받을 생각은 없다. 어차피 이 돈은 나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소녀는 민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회사를 구할 방법을 알아요. 소년이 창문 쪽으로 몸을 숙이며 불쑥 말했습니다. 민혁은 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게 들려서 바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을 안다고요. 소년은 마치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네가 내 회사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민혁은 짜증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회사 저기 모퉁이 돌면 바로 있잖아요. 소년은 도심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맞으시죠? 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길거리 소년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알아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어봐. 민혁은 깜빡이를 켰습니다. 차를 세울 테니. 잠시 후 민혁은 보도 옆에 차를 세우고 소년에게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드러나보자. 소년이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수석에 앉자 민혁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마침내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기억 안 나세요? 소년이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민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 누구니? 제 이름은 한지훈이에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아저씨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셨어요. 엄마 이름은 한서윤이에요. 민혁은 그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아 멈칫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수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회사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이었지만 몇 년 전 재무보고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서윤 씨가 네, 어머니시니? 그가 되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셨어요. 직접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아무도 엄마 말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민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심과 절망,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분명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민혁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말에는 묘한 존경심과 확신이 담겨 있어 믿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알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네가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만약 이게 통한다면 난 너에게 큰 빚을 지는 거야. 지우는 그저 웃어 보이고는 양동이를 챙겨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아저씨! 소년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전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기묘하고 갑작스러운 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이 그토록 가차없이 해고했던 여자에게로 계속 되돌아갔습니다. 스캔들, 비난, 문제를 덮어야 했던 상황들. 그는 한서윤이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민혁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서윤이 과연 대화에 응해줄지 고민했습니다. 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연락처 좀 찾아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정말이세요? 그녀는 네, 확실합니다. 번호만 찾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으로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민혁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손바닥에 땀이 찰 때까지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중 성공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마치 잘못을 고백하려는 학생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차갑지만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멈칫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씨? 저, 강민혁입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잠깐의 정적 후 비꼬는 듯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강 대표님, 또 저를 뭔가로 비난하려고 전화하셨나요? 민혁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한서윤 씨. 제 회사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최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고 민혁은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차요? 서윤이 코웃음 쳤습니다. 내일 정오의 봉제 공장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늦지 마세요, 대표님. 저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덧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혁은 전화기를 내리고 운전대에 팔을 기댄 채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만남은 성사되었지만 대화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는 한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완벽했던 업무 능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경멸을 떠올렸습니다. 후, 그는 거울을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채 회상에 잠겼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자신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실수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혁아, 절대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 절대로.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뒤숭숭한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 한서윤이 나왔지만 해고당하던 순간이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능했고 자신이 너무 쉽게 내쳤던 그 직원 말입니다. 민혁은 서둘러 준비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와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회사 관련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고마워요, 이 비서. 그리고 어제 일은 미안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해합니다. 그녀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정말 행운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침부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긴장감은 분마다 커져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시계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11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는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정장.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 누가 날 찾으면 집으로 갔다고 해줘요. 그가 나가면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옅은 미소로 응원하듯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나무 패널과 갓 볶은 커피 향으로 아늑했습니다. 민혁은 한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시선은 즉시 들어오는 여성에게 꽂혔습니다. 한서윤은 기억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하지만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를 발견하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코트를 받아 걸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연락 올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민혁은 커피를, 서윤은 꿀차를 주문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손을 깍지 끼고 올렸습니다.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대표님? 민혁은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윤 씨, 아드님이 참 훌륭하더군요.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서윤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지훈이를 만난 거죠? 그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요. 지훈이가 또 차 유리를 닦고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엄해지고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민혁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아이는 서윤 씨를 돕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효자더군요. 서윤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혼 좀 내야겠네요. 그녀는 중얼거리고는 다시 민혁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론은 아니겠죠.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민혁은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서윤 씨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압니다. 사과하고 싶고 서윤 씨가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짧고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과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강 대표님, 당신은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민혁은 후회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파트너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그 파트너 최진우 이사 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 횡령을 덮으려고 말이죠. 민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횡령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서윤은 팔짱을 끼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친구 최진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당신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땠는지는 기억하시죠? 민혁은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사 돈을 훔쳤고 난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죠. 제가 그걸 막으려 했지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평판,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우리 생계를 돕겠다고 차 유리를 닦고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부탁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만약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남자를 믿어도 될지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과 제 아들을 위해서예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오시면 작업을 시작하죠.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 씨.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죠.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가져오세요. 그녀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혁은 테이블에 서서 그녀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회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민혁은 다시 차에 올라타 오랜 친구이자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박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그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았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수야, 나 민혁이야.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내 목소리를 다 듣네. 잘 지냈어? 수화기 너머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엉망진창이야. 동수야, 내 도움이 필요해. 민혁은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사무실이야. 올 수 있으면 와. 고맙다, 동수야. 30분 안에 갈게. 민혁은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탐정 사무실까지 가는 15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건물에 위치한 박동수 탐정사무소 문패가 보였고 문을 열자 커피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혁이 노크하고 문을 열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동수가 큰 소리로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민혁아. 그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만나줘서 고맙다. 민혁은 친구와 악수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동수는 예전보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탐정이 커피잔을 옆으로 치우며 물었습니다. 동수야, 내 파트너 최진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민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어. 아마 몇 년은 됐을 거야. 그리고 내 경쟁사들한테 정보를 넘겼을 거라고 의심돼. 동수는 인상을 쓰며 경청했습니다. 심각한데. 확실한 거야. 아니면 추측이야. 완전히 확신할 순 없지만 근거는 있어. 예전에 일했던 직원 한서윤 씨가 그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해줬어. 그녀가 경고하려 했지만 난 바보같이 그녀를 믿지 않았지. 이제 회사는 파산 직전이야. 민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야, 만약 진우가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놈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뭐 찾은 거 있어? 서윤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 오늘 저녁에 그녀에게 모든 서류를 넘길 거야. 잘 생각했어. 그리고 말이야, 또 누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어? 진우 혼자 한 짓일까? 모르겠어. 누군가 도왔을 수도 있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 모든 걸 처리하긴 힘들었을 거야. 민혁은 희망 섞인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야,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지. 탐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놈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아봐야겠어. 계좌랑 인맥을 뒤져볼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괜찮겠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는 완전히 무너져.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그 결단력이 마음에 들더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내가 가진 서류 복사본 좀 보내주고, 그리고 조심해라, 민혁아. 진우가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려 들지도 몰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맙다, 동수야. 네가 정말 큰 힘이 된다. 야, 우리 친구잖아. 너였어도 나한테 똑같이 했을걸. 두 사람은 악수를 했고 민혁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 진정으로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수 말이 맞아. 증거를 찾으면 회사를 되찾을 기회가 생겨. 빨리 움직여야 해. 민혁은 사무실에서 가져갈 서류들을 챙기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서윤은 분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 청구서, 계약서를 정리하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어이, 민혁이. 활기차지만 경계심이 섞인 최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은 뒤를 돌아 자신의 파트너를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비싼 수트 차림에 머리를 완벽하게 넘긴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자신감 대신 뭔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지금 바빠서 길게 얘기 못해. 민혁은 진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진우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너 좀 예민해 보이는데? 민혁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가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서윤의 말이 맴돌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를 믿는 척해야 한다는 게 역겨웠습니다. 예민해 보인다고? 민혁은 비꼬는 말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렇겠지.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야, 너 나한테 의지해도 되는 거 알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그의 말은 겉으로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지금은 딱히 필요한 게 없어. 그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 할 일이 있어서 늦었어. 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 누구 만나? 비밀이야? 진우야. 상관 말고 네 일이나 해. 민혁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 진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뭐 꾸미고 있는 거냐? 민혁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들어봐. 나 진짜 시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똑바로 해. 진우는 멈칫하며 친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눈치였지만 결국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됐다. 그냥 돕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도움 필요하면 내가 요청할게. 민혁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출발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고 죄를 지은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벨이 울리고 한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부탁하신 서류 다 챙겨왔습니다. 빠진 게 없으면 좋겠는데. 주방으로 가시죠. 서윤의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주방에는 갓 우려낸 차향기와 방금 구운 사과파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민혁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장을 내밀며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그가 꾸몄단 말입니까? 민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숫자는 뭐죠? 서윤이 서류 한 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명백한 함정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군요. 민혁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결제한 기억이 없는 내용인데.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혁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서류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여기 또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대표님, 누군가 고의적으로 회사를 뺏으려 하고 있어요. 단순히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라면 대표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민혁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도왔거나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대표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가 혼자 했는지 공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 서윤의 아들 지훈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결국 엄마한테 전화하셨네요? 소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조언 덕분이다, 지훈아. 서윤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녀가 지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번엔 네가 옳았네. 민혁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나이에 비해 무척 어른스러웠습니다. 서윤 씨 아드님, 정말 대단해요. 그가 일어나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지훈은 으쓱해 보였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넌 아직 다 모르는 게 있어. 어른들 얘기니까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지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치, 또 나만 따돌리고.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큰일을 했어. 서윤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한편 민혁은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뭔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윤 씨,
이건 정말 단순 실수가 아니군요. 계획적인 범죄야.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거였어.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네, 맞아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진우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놈이었나?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서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더 깊이 파봐야 해요. 누가 배후에 있는지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서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숨기려는 정보를 찾아야 해요. 회사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민혁은 한숨을 쉬었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탐정 친구가 도와줄 겁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을 거예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 새로운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냉철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게임의 판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구하면 다시 복직해 주시겠습니까?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설렘을 감추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일단 이 일을 꾸민 놈부터 잡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혁이 떠난 후 서유는 창가에 서서 이 게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찾고 누가 배후에 있는지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는 거예요? 서유는 아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꼬마 탐정님. 우리가 찾을 거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도록 증거를 다 찾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전화기 신호음을 듣는 동안 생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고 그가 신뢰하는 변호사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준호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거야. 민혁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물론이지 대표님. 언제가 편하십니까? 준호는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내 사무실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이 시에 뵙죠. 전화를 끊고 민혁은 책상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민혁은 예전에 파트너들과 중요한 거래를 논의하던 그 건물, 김준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민혁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군요. 그래, 뭔가 찾았어. 민혁은 맞은편에 앉아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한서윤 씨가 한 작업이야. 나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모순점들을 찾아냈더군. 누군가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준호는 서류를 열어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명백한 오류와 조작된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오류를 찾아낸 분이 있다는 게 천운입니다. 저라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민혁은 안도감과 함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이 오류들은 시작에 불과할까봐 두려워. 모든 걸 되돌리고 싶은데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준호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표님을 모함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에 진우가 서명했어.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그놈이 주동자인가? 아니면 그놈도 이용당한 건가?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내 명예를 되찾고 싶어. 그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우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단계적으로 대응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민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하지? 준호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당장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최진우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불안해한다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민혁은 눈을 감고 최진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야망은 언제나 명백했고 민혁의 자리를 탐낸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자기가 절대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민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 그는 너무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흔히 실수를 하니까요. 민혁의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측근들부터 시작하지. 뭔가 중요한 걸 아는 직원이 있을 거야. 좋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민혁은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두운 터널 같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시작하자. 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 며칠 후 민혁은 차 안에서 엑셀을 밟으며 그를 괴롭히던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회사 상황은 그를 나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희망이 보였고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박동수였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동수야. 뭐 좀 알아냈어?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친구야, 그 아가씨 말이 맞았어. 동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최진우가 방금 내주 경쟁사와 만났고 봉투를 건네받았어. 아마 돈이 들어있겠지. 민혁은 분노와 충격으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옆에서 일하던 그가 어둠의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민혁은 짜증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어 진우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경쟁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안 이상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곧 진우의 집에 도착한 민혁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핀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피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진우가 문가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는 지나친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읽혔습니다. 민혁은 예의를 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는 결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민혁의 이런 태도를 예상치 못한 듯 당황했습니다. 잠시 민혁을 바라보다가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진우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민혁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늑한 인테리어, 장식장의 술병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다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극 무대 장치처럼 말이죠. 위스키 한 잔? 진우가 바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래, 한 잔 줘.
민혁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무슨 변명을 할지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친구는 배신자였습니다. 진우는 잔 2개를 채워 하나를 민혁에게 건네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내 뒤에서 벌인 짓들 다 알고 왔어. 민혁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을 든 진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당황한 척했지만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난 널 너무 잘 알아. 민혁은 짜증을 억눌렀습니다. 네가 돈 빼돌린 거, 한서윤 씨한테 뒤집어 씌운 거 다 알아. 그리고 정 회장이랑은 왜 만났지?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진우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되었습니다. 민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우리 주 경쟁사인 거 몰랐다고 할 셈이야? 민혁은 비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얼마에 팔아넘겼냐?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헛소리 좀 작작해. 그가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당장 나가. 나중에 사과하게 될 거야. 민혁은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민혁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진우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진우는 공포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놈. 그가 작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위협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민혁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인생 박살낼 거야, 최진우. 멈추지 않을 거라고. 넌 나를 배신하고 내 회사를 망가뜨렸어. 긴 침묵 끝에 진우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민혁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집을 나온 민혁은 차에 앉아 아드레날린으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끝장내고 싶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빈 도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것입니다. 진우는 분명히 반격하겠지만 민혁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민혁은 차 시동을 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오직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또 다른 보고서를 검토하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이 게임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답에 가까워졌지만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김준호 변호사의 전화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소식 있습니다.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겁니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뭘 찾았는데? 민혁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대화가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일에 대표님 전처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준호가 잠시 뜸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유민지가? 왜? 이혼 후 그녀를 잊고 살았는데 다시 인생의 중심에 그것도 이런 악연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루된 거야?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정 회장의 아내입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우를 이 더러운 게임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그녀인 것 같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그는 충격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사진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우와 여러 차례 만났더군요. 자세한 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진우의 배신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랑 얘기 좀 해야겠어. 당장. 어디 있어?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내일 일정을 파악해뒀는데 만남을 주선할까요? 해줘.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직접 들어봐야겠어. 민혁은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향했고 김준호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민지가 머물고 있는 고급 호텔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기다림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남자는 말없이 다가올 일을 생각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기 있군요. 준호가 창가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그들이 라운지에 들어서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에게 보여주던 미소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도 이 추악한 음모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을 보자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이 아주 잘 기억하는 그 미소였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민혁 씨.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날 미행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민혁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린 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걸 알아.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군.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렸지만 눈빛에는 순간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뒤에 서 있던 김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연기하지 마십시오, 유민지 씨. 정태석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강 대표님을 향한 음모에 가담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는 커피잔을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민혁 씨. 그녀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당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 회사가 필요했어.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이야? 그가 인내심을 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민지는 침묵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자신의 우위를 확신하려는 듯 했습니다. 내 남자의 지위를 알잖아. 그녀가 도끼 서린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기로 한 거야. 민혁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됐습니다. 네가 모든 걸 망치게 두지 않겠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게임의 말일 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민혁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전처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겨운 여자군. 민혁은 그렇게 쏘아붙이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덕분에 혐의 입증이 훨씬 쉬워지겠군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보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에게 지난 한 달은 지옥 같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자원과 시간을 재판 준비에 쏟아부었고 드디어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왔습니다. 최진우와 정태석 회장 모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제 민혁은 자신의 회사를 파괴하려던 자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는 민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자들, 변호사들, 증인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절친이자 탐정인 박동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때? 기분이 좀 괜찮냐?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민혁이 의자에 몸을 묻으며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진우랑 정 회장은 감옥에 갔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동수가 씩 웃었습니다. 승리한 거 축하한다. 하지만 잊지 마. 무너진 걸 다시 세우려면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야. 준비됐냐?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연하지.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겨냈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타협 없이. 다음 날 회의실에는 긴장감과 기쁨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민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그가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뒤를 돌아 벽 쪽에 서 있던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한서윤 이사입니다. 민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워하면서도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회사를 되찾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고당했던 직원에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수가 잦아들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 팀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서유는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들이 방금 겪은 일에 비하면 작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민혁은 서윤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고 그가 그녀의 도움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 그가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한테요?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봐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고 자동차 키를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새 SUV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 그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차입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서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 끈기,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대표님.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 순간 감정이 북받친 서윤은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농담 아니죠? 그녀가 살짝 몸을 떼며 수줍은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당신 거예요.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혁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 따뜻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서윤 씨. 제가 더 고맙죠. 당신은 더 많은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자격이요.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혁은 몸을 돌려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위한 투쟁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